지역 현안들 가운데 시원스럽게 풀리는 것들이 드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전, 지방분권 개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정치적 이해에 얽혀 갈등만 키우고 있습니다.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는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공공시설인데도 특정 업계, 퇴직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들의 사육을 채우는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따뜻한 보훈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렵고 힘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모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 통합공항 이전과 취수원 문제, 지방 분권 등 많은 지역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갈등만 키우다 논의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등 4개 지자체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 협의를 중단하고 국방부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반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다 지자체 사이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주도권마저 중앙정부에 넘기게 됐습니다. 최종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18년 10월 말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해 줄 것. 공항과 함께 오랜 수건 사업인 대구 취수원 이전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적 공방만 가열될 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여야 후보 공통 공약으로 어느 때보다 기대가 큰 지방 분권 개헌 역시 정당별 입장 차가 뚜렷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 현안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역민들의 열망이나 필요와 같은 중요한 그 요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요. 남북권 신공항 사태처럼 우리 지역 현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의 이용만 될 뿐 갈등만 키운 채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갑질과 욕설, 부당해고 논란까지 벌어진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었죠. 내부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에서 일반 사기업에서도 나타나기 힘든 일이 벌어진 이유, 윤영균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대구시 국감장에서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임 부회장이 직원들에게 한 욕설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직원들에게 보복성 업무 지시까지 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배 부회장은 직원들의 무능함을 탓했지만 한 7천여 건의 유물이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등록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부터 박물관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등록인데 등록이 왜 안 돼 있느냐. 다른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들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반박합니다. 데이터베이스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 문서로 출력을 해서 처리돼 있고. 욕설을 들은 직원들이 근무한 곳은 대구 텍스타일 콤플렉스라는 곳으로 크게 비즈니스 센터와 섬유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국비 676억 원과 시비 401억 원, 민자 53억 원으로 만들어졌는데 민자 53억 원 중 섬유 관련 단체들이 실제 낸 돈은 5억 원에 불과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형식적으로는 3년마다 운영할 단체를 공개에 모집하지만 위탁 운영 중이던 섬유산업연합회는 공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게 내부의 증언입니다. 지난해 재공모를 앞둔 시점의 내부 회의 파일을 보면 그간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위수탁이라는 것도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을 짐작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자가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기타에 있던 단체들도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시 일사 방지가 되는데. 인건비와 관리비, 섬유박물관 운영비 등은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내는 임대료로 충당합니다. 대구시는 이것으로도 모자랄 경우
부족 부분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들고 매년 12억 원씩 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경영 능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 7명이 거쳐간 상임 부회장 자리는 모두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맡았고 관리직 직원 상당수는 전 현직 시장과 정치인 보좌관 출신이었습니다. 다 알죠. 금융업계 쪽에서는. 김범일 시장 비서관 출신이라는 거. 이분도 현 권영진시장 캠프에 계셨던 분인 거. 이명규 의원 옛날에 산자위. 폭언과 욕설 등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구조였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조직이 21세기에 이런 조직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80년대 조직 같은 느낌. 그러니까 너무 상호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폭력적인 것 같고. 직원들의 전문성이 무시되는 가운데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섬유박물관은 제대로 된 기획전도 몇 건 못하고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미술관의 기획 전시 하나가 한 1억 2천 정도 든다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년 하객팀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박물관은 대구 시민들을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그 연합회 쪽에서 이렇게 막 정치적인 이점을 위해서 사적으로 다루는 거를. 제대로 된 시립박물관을 만들자, 유명한 작가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만들자 대구시는 이렇게 건물 올리기에 열중하지만 정작 1,000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지은 건물은 사실상 특정 업계, 퇴직 공무원, 정치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현 정부가 따뜻한 보훈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렵고 힘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참전유공자 권평환 씨의 집이 확 바뀌었습니다. 비바람이 그대로 내리쳤던 처마엔 유리문이 달리고 현대식 욕실과 세탁실이 생겨 가마솥 물을 끓이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구순 용사의 얼굴에 훈기가 돕니다. 변수도 들어가기 좋고 참나고 그 물에 따뜻한 또 물까지 떠사가지고 다 해놨다만 감사하는 마음 그밖에 없죠 뭐. 보훈지청이 유공자 가운데 주거 취약 가정을 발굴하고 지역 봉사단체가 자비로 수리에 나섰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편하게 살 수 있게끔 6.25 참전 보훈용사에게 이런 저희들 봉사활동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회원들 전체의 큰 기쁨이고. 올해 보훈지원 정책은 한층 강화됩니다. 가사일을 대행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와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상자가 유공자의 손자녀로 아랫대까지 확대되고 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각종 보험보상금과 수당이 5% 인상이 되고요. 참전 유공자에게는 월 30만 원.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서 자녀, 손자녀들에게 매달 40만 원씩 생활지원금이 지원되게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참전용사와 독립투사 등 국가유공자 11,000여 명 가운데 확인된 것만 638명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오늘 밤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대구 1cm 미만을 비롯해 경북 내륙 1에서 3cm, 울릉도와 독도는 최대 7cm 안팎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7도, 안동 5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부터 한파가 찾아와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고 모레 아침에는 대구 경북 지역 기온이 모두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의성 출신으로 구성된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이 평창올림픽 첫 상대로 세계 챔피언인 캐나다 호먼팀을 7대4로 누르고 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습니다. 호먼팀은 지난해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3전 전승으로 우승한 최강자로 우리 대표팀은 이번 승리로 1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에서 컬링 사상 첫 메달 획득 전망을 밝혔습니다. 컬링 여자 대표팀은 의성 여중고 출신 선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자동차 부품 대리점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40대를 동원해 불이 난 지 3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지만 불은 상가 전체로 번졌습니다. 불이 나자 상가 근처에 있는 빌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 이후 발생한 액상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지도 제작과 추가 연구에 나섭니다. 지난주 포항에서 열린 액상화 관련 토론회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포항시를 시범지역으로 액상화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액상화 방지공법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규모 6.5에서 7.5까지의 큰 지진에 대비해 액상화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포항시는 액상화 전문연구센터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6살 A씨를 구속하고 25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300여 명을 모집해 176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주선한 뒤 22억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죄 수익금 6,500만 원과 컴퓨터 등 집기를 압수했고 다른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는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특색 있는 야간 관광 상품에 지원을 합니다. 경상북도는 영주시 선비고을 야간 투어, 김천시 직지 나이트 투어, 경주시 신라 달빛 기행 등 8개 시군의 사업을 선정해 오는 3월부터 특색 있는 야간 관광 상품으로 운영합니다. 8개 시군에는 선정된 등급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도비가 투입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